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똑똑한 여자를 위한 성교육 2탄. 남자에게 섹스는 모든 것. For men, sex is everything.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여성의 나이가 35세가 넘으면 가임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40세가 넘으면 임신에 있어서는 응급이 있고요. 44세가 넘으면 거의 임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험관하기를 해도 임신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임신에 있어서 여자의 나이가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결혼해서 애를 낳고 싶다고 하면 모든 일을 뒤로 미루더라도 빨리 결혼해서 빨리 출산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제 친구 중에 39인데 이제 뭐 다 따고 의학 박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한 1, 2년밖에 안 됐고 나에게 전화해서 나 의학 박사 딴 다음에 임신하면 안 될까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꾸중을 들었는데 그 후로 의학 박사를 좀 뒤로 미루고 임신을 해서 애를 가져서 지금 애가 컸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한 일 중에 애를 낳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그녀가 그 시기를 놓쳐서 40살이 넘고 41살이 넘었을 때 임신을 하려고 하면 특히 의학 박사를 따고 임신을 하려고 했으면 아마 임신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일을 뒤로 미루더라도 아이를 낳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고 애 낳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와 충분히 사랑하면서 사세요. 내 사랑도 애를 낳는 것도 때가 있으니까 내 일이 좀 늦춰지더라도 애는 빨리 낳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게 되면 여자의 뇌가 달라집니다. 여자의 뇌가 엄마의 뇌가 됩니다. 우리가 자라서 공부를 하다가 예를 들어 하버드나 예일을 갔는데 법대나 의대를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남자랑 사랑에 빠져서 임신을 하게 되면 본인이 굉장히 좋은 조건에 취직을 하게 되더라도 다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뇌가 변해서 그래요. 임신하고 출산은 여자의 뇌를 엄마의 뇌로 바꿉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분쟁이 많은 게 가사 분담이에요. 특히 똑똑한 여자랑 결혼한 남자들이 여자가 피곤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 가사 분담을 제대로 배분하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60%는 싸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로 싸우게 되면 그거 갖고 말꼬투리를 잡고 사내 못 사내 하고 반대를 반대하다가 결국 이혼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사 분담은 결혼 초창기부터 굉장히 잘 배분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남자가 많이 배웠고 남자가 돈이 많아요. 뭐 연봉이 높고 그러면 남자는 당연히 내가 돈 많이 벌어오니까 여자가 집안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도 연봉도 높고 여자도 집 바깥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 여자가 생각했을 때 남자가 집안일을 하나도 안 도와주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배려를 안 해준다고 생각하고 남자 입장에서는 우리 아빠 시대는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부인이 남편 손 하나 까딱 않게 했었는데 내 부인만 유별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끊임없이 결혼 내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사 분담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당연히 남자가 여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돼. 도와주는 것은 여자가 메인인데 남자가 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남자가 나 혼자 사는데 부인이랑 애가 그냥 같이 있고 내가 일을 반 정도 하고 부인이 반 정도 해주면 고맙고 안 해주면 말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내가 일 하나도 안 해도 되는데 부인이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살고 일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 기본적인 철학이나 기본 생각 때문에 이제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가사 분담은 결혼할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결혼을 사랑의 무덤이라고 하거든요. 사랑한 사람이 결혼하면 사랑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제 여자들 뇌가 가장 문제예요. 이 여자 뇌에서 엄마 뇌가 되면서 더 이상 부인이 나의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라 애들의 엄마가 되는 거죠. 이거는 여자가 바라는 바가 아니라 그냥 신이 그렇게 디자인했어요. 애를 잘 키우도록.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했을 경우 그 남자의 애를 잘 키우도록 여자의 뇌를 엄마 뇌로 바꿨어요. 만약에 엄마 뇌로 바꾸지 않으면 여자도 똑같이 바깥 나가서 일하고 자기 박사학위도 받고 자기 뭐 연봉도 높은 일을 하고 싶고 밤샘 작업하고 싶고 그런데 엄마 뇌가 되면 집에 있는 아이가 걱정이 돼서
직장에서 일을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 근무 시간 외에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가정생활에서 굉장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그래서 성형 문제도 그렇고 집안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여자도 이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자의 유전자에 깊이 감춰져 있던 모성이 임신하면서 임신 호르몬에 의해서 발화가 시작돼요. 불이 딱 붙게 되죠. 그러면서 출산으로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 애랑 스킨십 하면서 이런 밀접한 신체적 접촉에 의해서 강화가 돼요. 이 여자들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여자애들과 임신, 출산, 아이와의 스킨십 같은 육체적인 신호를 통해서 엄마 은혜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뭐 물에 빠지거나 불에 타거나 이러면 자기 목숨하고 상관없이 뛰어들어서 아이를 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엄마 은혜는 그 아이를 위해서 못할 게 없는 대로 변합니다. 근데 남편은 아니에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자식에 대해서만 이렇게 변합니다. 여자들이 인생의 우선순위를 변화시켜요. 내가 출세해서 내가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야, 훌륭한 교수나 훌륭한 학자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가 이제 애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동기를 부여하고 매우 적극적이면서도 조심스럽게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아이에게 전혀 관심이 없던 여자가 힘들게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엄마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성은 굉장히 강한 힘이면서 자연적이고 굉장히 본능적이고 그리고 신이 디자인한 것입니다. 출산을 하면 여자의 뇌와 인생은 어떻게 바꿀까요? 엄마들은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맨손으로 움직이는 트럭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져요. 엄마 뇌에서 시각, 소리, 운동 영역은 아기를 관찰하고 아기를 따라다니는 일에 집중되게 돼 있어요. 엄마 은혜로 변하게 되면 이게 평생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날 때까지 이게 지속돼요. 아이와 지속적인 스킨십만으로도 여자에 대해서는 옥시토신을 분비하고 그리고 엄마 뇌를 유지하고 그리고 엄마 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신경회로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아이와 스킨십을 하면서 아이 눈을 바라보고 아이에게 뭘 먹이면서 계속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아이하고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실은 이게 싫어서 요즘 남자나 여자들이 결혼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아이가 주는 순수한 기쁨과 행복이 있고 그 아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아이를 사랑하게 됩니다. 임신을 했을 때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돼서 애가 착상하게 만드는데 이게 진정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임신 기간 동안 스트레스 호르몬으로부터 엄마 뇌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 굉장히 높게 분비되고 엄마를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만들어주죠. 임신 후반기 때 코티솔이 나오는데 이 코티솔은 스트레스가 있을 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이게 격렬한 운동을 할 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지거든요. 신기하게도 임신 기간에 이 코티솔 수치가 높더라도 스트레스가 유발되지 않아요. 오히려 안정과 영양 상태,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엄마 뇌를 각성시켜요. 그리고 출산 후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코티솔 수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엄마 뇌는 아이를 잘 보호하고 정서적으로 스테이블 할 수 있도록 신이 디자인된 몸 상태가 됩니다. 임신하면 여자의 뇌와 산후우울증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여자 뇌는 임신 기간 동안에 스트레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분비하고 옥시토신은 이제 분만 후에 분비가 되고, 임신 중에 이 옥시토신의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스킨십도, 남편하고 하는 스킨십, 그다음 섹스에 대한 욕망도 닫아버려요. 그래서 남자들이 임신 중에 부인이랑 성관계 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죠. 그리고 기분을 북돋아주고 안녕과 행복을 지원해주는 세로토닌이 출산 이후 분비가 낮아져요. 이 호르몬은 우울한 여자들 뇌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출산 후에 세로토닌이 낮아지면 여자들이 우울해지겠죠. 그래서 이것이 산후우울증의 원인이 되고, 이럴 때 세로토닌을 보충해주는 SSRI 항우울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산후우울증이 아주 심한 여성은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에요. 산후우울증으로 자기가 낳은 아이를 죽이기도 하거든요.
산후 우울증이 있는 여성은 아이랑 격리시키고 SSRI를 보충해줘서 우울증에서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여자의 또 다른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모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자들을 이제 스캔해봤어요. 그랬더니 낭만적 사랑에 빠진 뇌하고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낭만적 사랑과 모성애, 이게 다 모두 도파민과 옥시토신 수치하고 관계되는데, 이 모성애가 있을 때도 옥시토신하고 도파민 수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엄마 뇌에서 아기를 키울 때 필요한 이 신경회로가 아이를 키우면서 보상과 기쁨을 받을 수 있게 이런 화학적인 물질인 도파민이 분출이 되고, 이게 젖을 먹이면서도 쾌감을 느끼고 아이 밥을 먹이거나 아이가 아플 때 옆에 있으면서도 쾌감을 느끼게 해줘요. 이렇게 엄마 뇌에서 도파민 수치는 에스트로겐과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또 상승해요. 그리고 여자는 출산 후에 한 1년 동안 7,000시간 정도 잠을 못 자요. 그런데도 아이를 키울 때 얻는 행복과 기쁨 못지않게 이 고통과 힘겨움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그것을 다 감내하는 이유가 이런 도파민, 옥시토신이 쾌락과 기쁨, 보상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 빠졌을 때하고 똑같은 뇌가 되고 아이하고 사랑에 빠진 뇌가 됩니다. 엄마 쥐에게 막대를 누를 때마다 이 코카인이 마약이잖아요. 코카인을 주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도록 하는 실험을 했어요. 이때 어미쥐는 코카인을 줄 때 젖을 먹이는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면 코카인을 주는 행동을 더 선호했을까요? 여러 차례 실험에서 동일하게 모든 엄마쥐는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래요. 이때 젖을 먹일 때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 이 옥시토신이 가져다주는 쾌락이 코카인 흡입을 했을 때 가져다주는 쾌락을 압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유를 할 때 엄마에게 굉장히 쾌락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과 살을 부비면서 모유수를 하는 모든 여자들의 뇌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과 같은 유대감, 육체적, 정신적 만족에 필요한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흠뻑 젖어있는 뇌가 돼요. 그녀가 더 이상 성적 접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겠죠. 이미 충분히 아이를 수유하면서 이런 사랑했을 때, 섹스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있기 때문이고, 이 성교 시에 느낄 수 있는 행복하고 충만된 느낌들을 모유를 수유하면서 날마다 맛보고 있는 거죠.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와 아기가 주고받는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기가 젖을 오래 먹을수록, 그리고 모유수를 더 많이 할수록 엄마 뇌는 프롤락틴과 옥시토신이 더 많이 분비가 되도록 자극을 받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보살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 다 이런 호르몬 때문이죠.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즉각적인 보상은 음식을 주고 안락하게 해주는 거고요. 옥시토신은 엄마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돌보는 아기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기 또한 모유를 먹을 때 기분이 좋게 해주는 화학물질을 얻게 되죠. 엄마한테 분비되는 화학물질이 아이한테도 갈 수 있겠죠. 젖을 먹으면 아이의 위는 편안하게 확장되고 아기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방출됨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나 아이가 굉장히 평화로운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다 이런 것 때문입니다. 아이와 접촉이 없어지면 엄마 뇌에서 스트레스를 억제해주는 옥시토신의 수치가 떨어져요. 그럼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들은 대개 아이에게 젖을 뗄 무렵에 금단 증상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엄마들은 옥시토신의 공급이 끊어지면서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다시 이제 직장에서 집에 돌아오면, 그리고 아이와 접촉하면 다시 옥시토신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엄마는 모유수를 서서히 줄여나가고 저녁과 주말에 아기를 보살피면서 유대감을 계속 연결감으로써 옥시토신과 도파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여자에 대해서 엄마 우대가 된 아내하고 사는 남편은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이미 성욕도 없고 아이와 사랑에 빠진 자기 아내를 어떻게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나의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나의 남편에게 잘해주는 거거든요. 몇 년 전에
자기 아이를 굉장히 사랑해서 아이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독일에 유학 간 엄마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서 아이에게 유학비를 대주고 생활비를 대주는데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그 돈을 차단한 거예요. 결국 그 엄마하고 아이는 그 돈이 없어서 다시 왔죠. 결국 내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내 남편에게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남편이 돈도 벌어다 주고 아이에게 사랑도 주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걸 절대 관가하면 안 됩니다. 내 아들을 사랑하면서 내 딸을 사랑하면서도 남편을 돌봐줘야 돼요. 나의 남자를 평생 유혹할 수 있는 무기나 도구가 그럼 무엇일까요? 내 남자를 계속 평생 유혹하면서 내 남자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벌어다 줘야 되잖아요. 가장 간단한 도구는 남편에게 성관계를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거절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피곤하다, 뭐 오늘은 기분이 아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거절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똑똑한 여자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내 남자를, 내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내 남편에게 잘하는 거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유혹하는 방법은 성관계를 거절하지 않는 겁니다. 엄마의 대로 살아가는 아내는 남편을 큰아들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로 생각을 하고 사랑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쏟아붓는 사랑의 적어도 10분의 1을, 한 10%를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만약에 섹스를 살림이나 공부나 돈에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몇 점일까요?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은 엄마 뇌를 가진 아내와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임신이나 출산 후에도 남자의 뇌는 아빠의 뇌가 잘 되지 않아요. 남자의 뇌는 평생 남자의 뇌로 살거든요. 그럼 남편은 결혼 후에 아내에게 이제 큰아들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이 아빠로 살 것인가? 남편으로 살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에게는 자기가 남편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냥 남자들이 해결할 문제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나가서 바깥에서 해결해요. 그것도 정답은 아니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아이들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결혼해보니까 현실이 다른 거죠. 먹고 살기 힘든 것은 알지만 남편은 고객이나 상사에게 대하는 노력의 10%를 아내에게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섹스를 사회생활이나 돈으로 비교한다면 나는 몇 점일까요? 섹스를 하기 위해서 고객이나 상사한테 접대하듯이 부인에게 접대를 하고 그거를 얻어보세요. 그냥 결혼했으니까 내거 잡은 고기한테 먹이를 안 준다? 이런 생각 안 돼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아실현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결혼도 뒤로 미루고 출산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반대예요. 왜냐면 모든 동물과 식물의 기본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내실을 뿌려놓고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거 다 해봐야 되고 결혼에는 어쨌든 약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희생이 나중에 보면 결코 희생이 아니에요. 다시 나이가 들어서 나한테 돌아오죠. 남편에게, 자식에게 약간의 희생을 했을 경우 그게 결혼 후에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여자분들이 내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고 사랑을 희생하고 결혼을 희생하고 그러는데 그냥 동시에 같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어떤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섹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가방끈이 길거나 화이트 칼라는 그런 거 되게 너무 밝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섹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사극이나 역사 드라마 봐보세요. 궁에서 왕비와 그 첩들 사이의 그 치열한 싸움 보면 그 남자를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유혹의 기술을 쓰고 그 남자의 씨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 궁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에서도 굉장히 똑똑한 남자를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남자의 씨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여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남자도 마찬가지고 예쁜 여자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죠. 근데 거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섹스예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여자가 굉장히 잘생기거나 부자 남자하고 결혼하고 잘 사는 거 보면 섹스를 잘해서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속궁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손에 물 하나도 안 묻히고 내가 마음에 드는 능력 있는 남자를 잘 유혹하면 평생 보험처럼 살 수가 있잖아요. 섹스가 굉장히 중요한 도구죠. 나는 평생 열심히 공부하고 남의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살 거야. 그랬는데 막상 나이가 50살, 60살이 됐는데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나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지만 막상 그것을 죽을 때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추석이나 구정 때 옆에 가족도 없고 이렇게 늙는 것보다는 내가 약간 희생하고 뭔가 좀 나누고 이러면서 결혼해갖고 아이를 키우면 나이가 들어서 그 아이들이 나에게 주는 보상 있잖아요. 그 사이에 남편도 잘 지내고. 근데 남편하고 잘 지내는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섹스고 내 남편한테 잘하는 것이 내 아이에게 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섹스를 여러분들이 일이나 공부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100점 맞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섹스를 육아하듯이 애 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디벼요. 육아처럼 100점짜리 육아하듯이 해보시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간의 10분의 1을 여러분을 섹시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남자를 사랑하는 이 시간에 사용을 하세요. 10%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내가 100점짜리 말고 90점짜리 되고 10점 정도는 여기서 사용하는 거죠. 섹스를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에게 사랑받는 도구로 사용해보세요. 미워하고 부시는 도구 말고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섹스는 남자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당신 시간의 10분의 1을 섹스를 잘하는데 사용해보세요. 근데 섹스를 잘하고 싶은데 섹스를 잘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2003년부터 굉장히 많은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일단은 성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만든 유튜브 선비가 TV를 제 사진 눌러서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닥터박 채널 누르면 1편부터 한 280편까지 재생이 되거든요. 다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성문 종합 영어나 수학책 보듯이 꼭 보시고 제가 쓴 사랑예술 1, 2, 3 있거든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썼는데 이거 다 보시고요. 일단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에 대해서 관심 갖고 성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남자가 진짜 원하는 것을 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줄 게 아니라 남자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단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남자의 속내를 잘 모르겠으면 직접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해줘요. 그리고 만약에 대답을 안 한다. 그럼 그가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불만을 갖는 거. 뭘 해줬는데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그가 원하는 거고 뭘 안 해줬을 때 불만이 나서 입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그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가 가장 갖고 싶은 거예요. 관찰하면 보입니다. 그것을 그에게 줘야 됩니다. 그게 대부분 섹스죠. 젊은 여성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왕성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걱정이나 걸림돌이 피임하고 성병이죠. 피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적으로 왕성한 1, 20대다 그러면 피임약이나 임플란론이나 콘돔 쓰시는 게 좋겠고 분만을 했다 그러면 루프나 미레나나 콘돔 난관 결절술이나 정관술을 하는 게 좋고 35세 이후고 흡연자다 그러면 피임약을 절대 먹으면 안 되고요. 생리통이 심하고 생리량이 많고 작은 근종이나 생리량이 많을 경우는 미레나나 피임약이 좋습니다. 이렇게 피임을 완전 정복하시면 마음껏 즐겁게 성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근데도 내가 성욕이 없다. 그러면 남성 호르몬 주사를 한 달간 들어받거나 아니면 DHA 제품을 복용하시면 성욕이 증가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데 1, 20년, 2, 30년 가정을 잘 유지한 남편들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애가 자라서 대학을 갈 나이가 되거나 집에서 독립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아내가 폐경기가 되면 엄마 아내가 다시 여자아이로 돼요. 그러면 다시 나를 가꾸고 아이 말고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자식에게 갔던 사랑이 다시 그녀나 그녀의 남편에게 돌아와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것은 그녀가 원한 것이 아니라 신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디자인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아내가 희생을 한 거죠. 그녀가 엄마의 뇌로 살아가고 있을 때 큰 아들처럼 살았다면 여자 뇌로 돌아왔을 때 이제는 남자로 돌아가면 돼요.
조금만 참으세요.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한 개라고 하면 저는 이거라고 봐요. 남자에게 섹스는 에브리띵이다. 여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예요. 이걸 알면 남자랑 살 때 되게 어렵지 않게 고무다리 긁지 않고 잘 살 수 있어요. 이것만 해결해 주면 돼요. 남자애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칭찬해주고 재워주고 중요하죠. 잘하세요. 제가 아는 분이 이게 안 돼갖고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남편은 세무사고 부인은 공무원이었는데 부인은 어렸을 때 굉장히 단란한 가정에서 살았어요. 근데 엄마가 아빠한테 이렇게 억눌려서 자기 기도 못 펴고 살았거든요. 그 부인은 내가 잘하면 나는 여자로서 굉장히 당당하고 자립적으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쓰고 싶은 건 다 쓰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어렸을 때 자기 엄마가 3살 때 자기 아빠가 능력이 없다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 남자가 생각하기에는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부인이 도망을 가는구나. 남자는 경제적 능력이 제일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가정을 화목하게 지낼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가장 화목하게 자라는 집의 딸하고 결혼했는데 그게 그녀였던 거죠. 그녀는 머릿속에 여자는 경제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막상 결혼했는데 여자는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남자는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남자가 일을 12시쯤 끝내고 오면 그 부인은 설거지감을 놔두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 하고 자라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됐죠. 이 가사분담. 그녀에게는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고 가사분담을 해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자기 자존감의 문제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그 남자한테는 부인이 화목하게 가정을 돌봐주고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좀 해주는 것이 행복이었던 거죠. 결국 이런 일로 계속 싸우다가 결국 이혼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사 분담이 정말 별거 아닐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똑똑한 여자랑 사는 남자들. 똑똑한 여자분들은 이걸 굉장히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파출부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 걸 키웠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이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면 얼마든지 다른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똑똑하게 하시고 중요한 건 꼭 해결해주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서 똑똑한 여자들에게 반드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람 부탁드립니다.